아니, 전기 자동차도 아직 잘 안 보이는데 수소 자동차는 또 뭐야? 정부 언론에서도 관심 갖는 핵인싸 수소차. 너도 궁금해? 나도 궁금해. 준비됐지? 작정하고 수소차 뽀개기. 왜 갑자기 기침이에요? 감기 걸렸어요? 아니요,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하긴 맞아요. 요즘에는 4만4온이 아니라 4만4미라고 하더라고요. 4만3이요? 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런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친환경차를 시승해 보려고 왔습니다. 차가 먼지를 줄여준다고요? 수소차는 주행하면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자, 그럼 이 차를 타기에 앞서서 궁금한 점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잡는다.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 원리로 미세먼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이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하는 이 차의 중심부에는 굉장히 깨끗한 산소를 집어넣어 줘야지만 예. 차량의 전기가 생성이 되게 돼요. 차 앞단에 여러 가지 필터를 놔둬서 차의 공기를 깨끗하게 정화한 다음에 차 안에 들여보내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2중, 3중으로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수소차 근데 다른 나라에서도 혹시 뭐 만들고 있나요? 네, 일본에서도 대표적으로 도요타의 미라이, 혼다의 클래리티가 이미 상용화해서 판매되고 있고요. 작년 말에 독일에서도 수소차가 하나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자리를 옮겨서 수소차 넥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시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과연 그게 언제 오냐? 그리고 수소차 시대가 오긴 올 거냐라는 질문도 많은데, 근데 저는 수소하면은 수소 폭발이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수소차는 만드는 것보다 폭발시키는 게 더 힘들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차는 정말 안전합니다. 왜냐면은 수소 자체가 공기 중에서 가장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소가 노출이 되면은 불을 붙이기도 전에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불이 아무리 뜨거워도 이제 수소를 태우기라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불가능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차의 연료로 사용되는 수소의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의 90%는 다 석유의 부산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친환경적이라고는 볼 수 없죠. 하지만 이는 기술 개발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극복이 되면은 정말 수소는 말 그대로 진짜 친환경 에너지 자원으로 각광받고, 그때부터 수소 사회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도 희망적인 게 우리 국무총리님께서 수소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팍팍 밀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총리님의 그 수소차 사랑이 정말 뿜뿜하시네요. 내게 줄게 뿜뿜. 이달 17일에 우리가 수소경제 로드맵이란 걸 발표했습니다. 수소차 시장 쉐어를 2040년까지 세계 1위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고, 광화문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가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렇게 경찰 버스를 수소차로 바꾸면 미세먼지도 확실히 줄일 수가 있고, 길거리의 시민들도 자연스럽게 보면서 이렇게 홍보 효과도 없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말 나온 김에 정부에서 어떤 수소 정책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지원과 보조를 승용차와 버스에 국한하지 않고 택시와 트럭에도 확대하겠다. 일단은 경찰 버스를 비롯해서 이런 상용 트럭을 수소차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공공 상용차나 뭐 선박, 열차까지도 수소를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소 사회를 맡고 있는 다양한 규제들을 하나씩 없애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지원을 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전소 설치를 확대하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합니다. 충전소가 아무래도 많이 설치가 되면 수소차를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맞습니다. 충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차를 못 사는 거예요. 전기차도 초반에 그랬잖아요. 충전 가능한 곳이 10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국에. 하지만 10군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고 2022년까지 310개의 충전소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2년이요? 예, 이제 3년도 안 남았는데 31배 늘어나는 거죠. 수치상으로.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부에서 진짜 작정하고 이제 수소차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수소화 시대로 진입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넣었는데, 자, 2.72kg를 넣었다라는 거는 저희가 270km를 달릴 수 있는 수소를 넣었다는 겁니다. 비용도 21,320원밖에 안 나왔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수소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김민 씨 이렇게 하루 종일 수소차 시승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수소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수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진솔하게 듣고 나니까 앞으로 미래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소차의 기술적인 발전도 놀랐지만 수소차를 시작으로 이제 수소 사회로 이행하는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조금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4차 산업의 동력이 될 수소 경제,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독립적인 에너지 자립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함께하겠습니다.